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경제연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5명으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폭발적 확산은 억제되고 있다면서 목표는 100명 이하라고 강조했는데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 초에는 2.5단계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달 말 추석 연휴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백 교수님, 어제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흘간 200명대를 기록하다가 이제 오늘은 200명 아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예, 확증세 완전히 꺾인 거죠? 예, 뭐 좀 완만하기는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9월 1일부터는 진단검사 수가 2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그 양성률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200명이라는 숫자도 아직 많은 수이고요. 또 예. 지금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금방 이루어질지는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는 것이 9월 6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과연 그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좀 걱정이 돼서 이번 주말에 좀 해제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다음 주 초에 이 2.5단계, 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하루 이틀 더 보고 다음 주 초쯤 이 확연한 감소세, 즉 100명 뭐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완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다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이번 주말로서 완화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폭발적인 확산세는 좀 안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여전한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4%를 넘었다고 하고요. 또 중환자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30명대, 그러니까 하루 30명대로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은 예상이 되었던 것이 우리가 8월 말부터 300명 이상, 지금도 2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고령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5%만 일주일 정도 후에 중증으로 간다 하면은 결국은 20명, 30명 나올 수가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지금 이번 9월 말이나 돼야 이 감소세가 될 것이지 중환자 수는 점진적으로는 증가 추세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위중 중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저희들이 몇 차례 지금 걱정을 표시했는데 그 병상 문제가 계속 심각하잖아요. 비수도권 지역은 병상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 경기 지역에 지금 중환자실이 하나도 없다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는 있고 활용하고 유용하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국군 수도병원까지 다 병상을 확보를 해도 이게 며칠 안 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상급 종합병원들, 즉 이 대학병원들의 중환자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나 확보해서 쓸 수 있는지가 문제일 것이고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중환자실도 아니고 감염병이기 때문에 음압병실이면서 중환자실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하고 또 의료진들의 수급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또 이 훈련된 의료진들이 있어야 돼서 앞으로 많이 9월 달에 110개 정도 병상을 확보한다고 그러고 연말까지도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연말까지 해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 혹시라도 모를 이 폭발적인 이 환자의 확산이 연말에까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이렇게 환자 수가 잘 잡히는 순간에 많은 돈을 투여하고 또 의료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중환자실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이제 이달 말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또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추석 기간 동안 어떤 좀 방역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은 추석이라는 게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이번 주말, 다음 주가 아주 기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00명 이하로 잘 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추석을 거의 지내지도 못할 상황이 될 것이고, 이때 좀 잘 잡혀서 2단계로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추석도 어느 정도 지낼 수는 있겠지만, 뭐 예년처럼 대규모 국민의 이동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가능하면 자기 가족들만 같이 지내고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님 만나는 것은 올해 추석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이런 경우들도 서울로 역기성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은 영상 통화 정도로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정은경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억제됐는데 이 확진자를 급격하게 줄이기는 어렵다. 증감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걱정도 표시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 코로나19라는 것의 특성이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나면은 남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죠, 감염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감염원을 모르는 불명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고, 이것이 또 언젠가 폭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은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대유행, 뭐 지금 2차, 3차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태원 크롭발이라든지 또는 지금의 이 7월 말 이후에 확산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가을 이후가 되면은 날씨도 추워지고 또 환절기에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들, 독감이라든지 감기 같은 것들이 유행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가을이 되면은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벌써 좀 더 일찍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통제하면서 계속 준비를 해서 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시기로 봅니다. 예. 교수님, 의료계가 조금 전 이제 1시쯤부터 정부와의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합의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그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마 의료계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고, 또 지금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이 환자가 발생하고 병원이 폐쇄되고 또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복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의료진들이 복귀를 안 한다면 굉장한 그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이것을 문서화한다는 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은 뭐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이 다 합의가 되고 의료진도 복귀하고 이 코로나19에 대해 진료 또는 이런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교수님,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에 대해서 이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시한다는 그 SNS 표현이 오히려 의사들에게 반발을 불러왔는데 지금 의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글쎄요, 지금 시기가 민감해서 지금 전공이라든지 의과대학 학생이라든지 전임의까지 또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까지 이 파업에 참여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 좀 발언이 좀 다른 상황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애매한 발언을 하신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료진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많이 했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정도 한마디 언급만 하셨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의사들의 빈 공간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 양자 간에 좀 대립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뭐 그렇게 꼭 다 생각하는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런 좀 정치 또는 대통령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좀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된다. 지역의료를 보강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차이 나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의료계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방법론적으로 전 국민이 컨센서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법안이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문제가 일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얘기가 되는 것이 뭐 공공의대를 700명 늘려야 된다는 그런 안이 나왔었다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라는 의미는 의대가 아니고 사실은 의학 전문 대학원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의학 전문 대학원이고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일단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간다는 의미는 대부분 임상의사가 되지 또 임상의사 중에서도 지역의사 혹은 기초의학을 하는 사람, 뭐 바이오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는 절대로 가지를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도 그런 공공의대만 해도 좀 잘못된 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이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절반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 조용한 N차 감염을 일으키는 결과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확산 되는 것이 꼭 광화문 집회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5만여 명이 광복절에 광화문 인근에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집회 관련된 분이 4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단검사 받은 사람은 2만 명도 안 돼요. 18,500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미 20일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전염에 의해서 환자가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감염은 불명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N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서 결국은 이런 감염을 막는 수밖에 없는 즉 방역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다가 방역에 온 힘을 다해야만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근데 우리 전광훈 목사가 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기독교와 정부 간의 어떤 갈등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의 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뭐 방역 자체, 역학조사라든지 뭐 진단검사 자체를 다 부정하기 때문에 또 이 전수검사를 한다는가 또는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하고 목사님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정도니까 이게 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 목사님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고령층의 이 교회의 교인들이 감염이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진단검사 빨리 받으시고 또 그 교회 교인 혹은 8.15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즉 접촉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증상을 나타낸다면은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N차 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줘야만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 이 시점에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좀 완화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이 강화된 2.5단계라는 것은 9월 6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 계속 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2단계로 완화는 하되 확실한 감소 추세가 보이는 이번 주말이 아닌 다음 주 중이나 주말 정도에 완화를 시키고 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는 즉 국민 전체의 이동량을 줄이고 개인의 각자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이런 위생 수칙을 잘 지킴으로 해서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좀 해이해졌을 때는 많이 늘고 또 이동량이 줄고 환자 수가 또
많이 늘어난 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또다시 해이해지는 이런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 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2단계, 1단계, 즉 추석이 될 때까지는 1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 기본을 지키는 이 방역수칙 잘 지키는 또 방역당국의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준수하는 편이에요. 마스크들도 다 잘 쓰고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을 잘 지키는 방역수칙을 앞으로도 좀 계속하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